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에게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상황인데요. 그 설마가 사람을 잡을지 오늘 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일어날 빅 이벤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진정한 승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들이죠. 자, 둔촌주공은 이번에 청약에서 1순위가 일부 평형에서 실패해서 2순위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를 받고 당첨된 사람들 현재 프리미엄 4억, 5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와 인천과 다르게 공공택지가 없어요. 마지막 공공택지였던 고덕 강일지구는 사업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고 남은 택지에서는 토지 임대부 주택 형식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서 분양을 받고 싶다? 방법은 하나예요. 기존 주택 철거를 통한 공급만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기존 주택 철거 방식은요, 문제점이 있어요. 청약자 입장에서. 기존 토지주한테 우선 분양하는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고 그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일반 공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 물량이 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무주택자가 적절히 움직여야 할 때는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대형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이 진행될 때입니다.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었어요. 지금은 고층 아파트라서 대형 사업장이라 해도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데 얘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무려 일반 분양 물량이 4,786세대나 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였고 앞으로도 이런 물량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둔촌주공 분양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포가 가득한 상황, 예금금리 5.2%, 대출금리 6%대였거든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워낙 엄청난 물량이 최악의 상황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외면을 했었고 일부 타입은 2순위 그리고 소형 면적 같은 경우는 무순위 접수까지 진행을 하게 됐죠. 공포의 1월이 끝나고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IMF 이후에 최대 폭락, 금융위기의 2배만큼 하락했다고 하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낙폭을 키웠었던 송파구 매머드급 단지 중심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네. 헬로시티가 13억대 거래가 되다 보니까 둔촌주공도 18억대 입주권이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잠실 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그 훈풍이 둔촌주공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대로 둔촌주공 분양 당첨자가 웃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변수가 남았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소식 그리고 둔촌주공 당첨자들이 지금 웃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급락장에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21 부동산 대책, 부동산 연착륙 방안이었고요. 1.13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 1.13 미분양 대책은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동안 분양시장에 많았던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됐나 볼까요? 첫 번째, 전매 제한 완화 방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중도금 대출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세 번째, 거주 의무 폐지,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 방안이 이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돼 있었죠. 자, 근데 그 외 것들은 지금 대부분 처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어떻게 했나 볼게요. 어제 기사 보겠습니다. 국회 문턱 못 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여야 의견 속 심사 난하.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이번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갭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전세 사기 이슈와 맞물리면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시 여러분들 3월달에 기억나세요? 3월 8일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접수를 진행했었거든요. 전용 39타입과 49타입 복도형 899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접수를 했는데 이 당시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이 복도형 아파트 왜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냐? 투자 목적으로 많이 넣었어요. 저희 쇼킹부동산 멤버십 영상 두 번째가요, 바로 이 복도형 아파트, 둔촌주공 아파트 무순위 접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멤버십 분들이 많이 넣으셨고 당첨도 되셨거든요. 근데 무순위 접수 당첨자가 복도형 아파트에 의무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4인 가구가 18평, 21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더라.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시는 당첨자분들께 이게 시간의 문제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복도형 아파트에 실거주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실거주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산이 남아있다는 거죠. 둔촌주공 분양권 전매 제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자, 둔촌주공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5일입니다. 그 이후에 예비 당첨이 됐든 또는 무순위 청약 당첨이 됐든 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간 적용이 돼서 둔촌주공 분양권은 12월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까 둔촌주공이 헬로시티의 영향을 받아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팔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분양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아시나요? 현재 1년 미만 분양권은 70%,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됩니다. 주택 및 입주권은요,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은 60%입니다. 자, 그러면은 둔촌주공 분양권 양도세 올 전매 제한이 풀리면은 양도세율이 얼마나 나온다? 주민세 포함 66%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좀 표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둔촌주공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분양권 보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지방세 포함 66%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은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게 되면 주택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77%가 적용됩니다. 왜? 1년 미만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1년이 지나면요, 1년 이상 양도세율 66%가 적용되죠. 그러면 언제 정상적인 양도세율이 나오나요? 입주 2년차가 되오면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입주 2년차가 되기 전까지 66에서 77%의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나라에서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77%는 그냥 나라에서 양도 차익의 60%를 띄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유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진작 완화가 됐긴 했거든요. 근데 양도 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자도 매수자도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양도세를 뭐 매수자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금도 어느 정도 것이어져 이렇게 중과세율 가까운 정도로 부과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연말에 둔촌주공 분양권 매매 초피를 주고 사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일단 양도세 인하 방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요, 그 많은 일반 분양자의 매물은요, 입주 2년 차에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죠? 2027년은 돼야 일반 분양자의 매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정부는 양도세율을 인하를 할까요? 일단은 이 양도세율 인하 방안이 나온 게 2023년 경제정책 방향 2022년 12월 21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 여기서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45%, 1년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고요. 주택도요, 1년 미만 보유자는 45%, 1년 이상 보유자는 폐지하는 방안,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얘는 3분기 추진 과제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양도세율 낮추는 협의가 들어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7월 달 정도 되어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뭐 의원 입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가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거주 의무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쉽게 통과가 될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년 총선 정도 가까워지면 그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양도세율이 인하가 되잖아요, 올해 중에. 그러면은 연말에 역대급 분양권 시장이 오픈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기억나시죠? 장의자의 레디언트,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말로 큰 매머드급 단지에서 10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이 진행됐었고,
그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연말부터 열리긴 하거든요. 근데 양도세율까지 인하된다, 전매 제한도 풀리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그러면은 수요가 꽤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요, 가장 저렴한 게 언젠가요 물어보시면 저는 초피 처음 거래될 때가 가장 저렴하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도세율 인하 과정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체크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에 그 기회를 잡는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